책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책책책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스토리텔링으로 설득의 고수가 되라 라는 책입니다. 쉬원송이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나무와 열매 출판사에서 나왔고 2019년 7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328쪽입니다. 먼저 저자 소개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자 쉬원송 중국분이십니다. 세계 500대 기업에서 지난 10여 년간 직원 교육을 통해 사내 전문가를 육성하고 기업 임원들의 스피치 훈련을 해오신 분입니다. 마케팅, 교육, 인적관리, 경영과 같은 분야에서 실전 경험을 갖춘 정말 스토리텔링의 고수이시며 배움, 변화, 성과 세 가지 이념으로 중국 전역을 돌며 5만 명 이상에게 스피치 교육을 하신 분이라고 하네요. 목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챕터 1, 설득은 바로 스토리텔링이다. 챕터 2, 목표를 세우고 스토리를 구상하라. 챕터 3, 궁금한 이야기야말로 최고의 카드다. 챕터 4, 마음의 벽을 허물어라. 챕터 5,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을 놓치지 마라. 챕터 6, 영혼이 담긴 스토리만이 상대방을 움직일 수 있다. 챕터 7,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질문을 해라. 챕터 8, 한 방으로 상대의 상투를 잡아라. 훌륭한 스토리만이 마음의 문을 열어 영혼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스토리를 통해 기발하고 참신한 생각을 전하고 또 스토리에서 배움을 터득하는 것은 인류의 태생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개인의 일상에서 짧은 스토리와 소소한 소식이 일상 대화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인류가 스토리텔링을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행위를 이미 4만 년여 동안 지속해왔다는 점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스토리에 흥미를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지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대뇌에는 스토리에 반응하는 고정회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대뇌의 이러한 점 때문에 사람들은 스토리를 전하는 방식으로 교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심리학적으로도 사람들은 데이터를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스토리는 비교적 쉽게 기억한다고 합니다. 영국의 대문호 세뮤얼 테일러 컬리지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스토리 세계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진다. 우리는 스스로 모든 의심을 내려놓을 것이다. 일상에서든 업무 공간에서든 특히 경제 관련 업무나 마케팅 분야에서 스토리를 활용하면 더 쉽게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창업, 제품, 마케팅, 심지어 문건에도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스토리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더욱더 짜임새 있게 전달해서 상대방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죠. 상대방의 머릿속에 당신의 생각을 넣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스토리텔링의 노하우를 터득하셔야만 합니다. 스티브 잡스와 마윈처럼 어떤 분야의 정상에 이른 사람들은 특히나 스토리텔링에 능하며 고수 중의 고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윈은 저장성 상인회의에서 스토리텔링 형식을 이용해서 불경기에도 객관적이고 냉정한 자세를 견지하며 맹목적으로 앞서 나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늘 스스로를 일깨웁니다. 어느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우산이 또 한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비옷이 있었지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우산도 비옷도 없었습니다. 결국 좋은 우산과 비옷을 가진 두 사람만 거친 폭풍 속으로 뛰어들었지요. 충분히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비가 그치고 두 사람 모두 도착했습니다. 한 사람은 다리를 다쳤고 다른 한 사람은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런데 우산도 비옷도 없었던 사람은 그저 몸을 풀며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2시간여의 기다림 끝에 비가 그쳤고 그는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냉정한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처럼 스스로 돕는 자들은 이성과 감성의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연설이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한 연설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노하우를 터득한다면 우리가 대인관계나 마케팅, 경영 등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을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상적인 만남은 물론이고 비즈니스에서도 스토리텔링은 더욱더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어버렸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제품 퀄리티에서 큰 차이점을 찾기가 어려워졌다. 과거에는 제조업체 기술력에 따라서 제품의 퀄리티가 천차만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퀄리티만으로는 차별성을 찾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이에 소비자들은 제품에 담긴 스토리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제품의 이용 가치보다 정서적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두 번째로 스토리는 쉽게 기억된다. 우리가 매일같이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곧 대부분의 정보를 잊어버린다. 하지만 스토리가 있는 정보들은 우리의 뇌리에 남는다.
마지막으로 화제 가치가 중요해졌다. 광고를 통해 해당 상품을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제품에 흥미로운 스토리가 더해진다면 입소문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이런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상품의 화제 가치라고 한다. 바로 이 과정에서 스토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스토리가 바야흐로 각광을 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비단 오스카에서 상을 거머쥔 봉준호 감독님 같은 분만 스토리를 잘 만드셔서 이런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내가 활동하는 분야에서 스토리를 통해서 타인을 좀 더 집중하게 만들고 많은 경우에 이러한 스토리의 힘이 함께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해결될 일들이 아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스토리텔링의 3요소, 첫 번째 스토리의 배경. 우선 스토리의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상대에게 스토리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나 배경, 또 무엇을 말하려는지 먼저 알려줄 필요가 있다. 가령 실리콘밸리에 관한 스토리를 전하려면 그에 앞서 실리콘밸리의 동향이나 과학기술의 발전 추이는 어떤지 이해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두 번째, 주요 인물. 다음으로는 스토리 속 주요 인물이 본인인지, 친구인지, 아니면 회사 동료나 직원인지 밝혀야만 한다. 세 번째, 행동. 스토리의 결말에는 목적성이 있기 마련이므로 상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일깨워서 스스로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코 단순하게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스토리텔링의 3요소를 정리하여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배경 지식, 인물, 행동으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우리가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세 가지 것에 유의하시면서 구조를 짜는 것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막상 급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특히나 인물이나 행동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시고 전체적인 히스토리 파악에 도움이 되는 배경 지식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다는 점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루이스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누군가 자신을 설득하려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혹여 설득을 당해 손해를 보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우선 경계심부터 품는다. 그런 이유로 외부에서 설득을 하려 하면 경계하고 폐쇄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스토리를 들려주려고 한다면 상대방은 경계 수위를 더 높인다. 따라서 스토리를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고 싶다면 우선 경계심부터 풀어줘야 한다.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경계심을 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스토리의 주인공과 듣는 이를 연관짓는 것이다. 예컨대 내가 예전에 우리 선생님이 등의 스토리는 금물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스토리를 고민하고 주인공과 상대방이 처한 입장을 충분히 숙지한 후 스토리텔링을 시작해야만 한다. 스토리텔링 기법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먹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포인트를 짚어주는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스토리텔링의 3요소인 배경지식, 인물, 행동을 잘 버무려 이야기하시는 것은 정말 좋은데 그것을 나에 대한 떠벌이, 그러니까 나와 연관지어 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인 것보다는 되도록 듣는 상대방을 고려해서 상대방이 처한 현실과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것들을 생각해서 내가 준비한 스토리를 듣는 상대방에게 역시 연결지어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19세기 말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았다. 농작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게 되자 목사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기우제를 준비했다. 7살이 된 작은 소녀 카이트도 이 기우제에 참석했다. 키가 작은 탓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이트를 보지 못했지만 세심한 목사는 카이트와 카이트 손에 달린 한 물건을 발견했다. 목사는 무대 위로 올라가 카이트를 가리키며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여기 이 작은 소녀를 보십시오. 이 소녀야말로 가장 믿음이 깊은 사람입니다. 이 소녀는 분명 하늘이 보낸 천사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목사의 손끝이 향한 곳을 바라봤다. 목사는 이어서 말했다. 여러분은 비가 오길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우산을 들고 온 사람은 오로지 저 소녀뿐입니다. 사람들은 자세히 살폈다. 과연 작은 소녀의 곁에만 빨간 우산이 놓여 있었다. 그제야 사람들은 숙연해졌고 소녀를 위한 환호와 함께 박수를 보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 아이의 진심과 순수함 그리고 사랑을 깊이 신뢰할 수 있다. 특히 말썽꾸러기 아이에게 불같이 화를 냈던 부모라면 이 스토리에 대한 깊은 생각은 관두고서라도 듣는 순간 깊은 충격에 휩싸였을지도 모른다. 그 이유는 이 스토리에 영혼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저자는 지금 들려드린 이 부분이 영혼이 담겨있는 스토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야기에서 영혼이 느껴지십니까? 영혼이 담겨있다는 어려운 표현 때문에 도대체 스토리에 영혼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라는 의문이 생겨나실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담은, 내 진정성을 담은, 듣는 사람에게 감동과 교훈 또는 감화를 줄 수 있는,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고개를 좀 더 끄덕이고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무언가 변화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잘 만들어진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말한 영혼이 담긴 이야기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해서 이야기를 구성할 때 상황과 목적은 논외로 두고서라도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만든다면 여기서 말한 영혼이 담겨있는 스토리에 보다 더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정말 이야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이야기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알고는 있지만 또 듣게 되는 산타클로스 이야기, 인어공주, 백설공주 같은 이야기들 안에는 아이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이것들은 정말 검증된 여기서 표현한 대로 영혼이 있는 이야기들일 테니까요. 바이두의 CEO 리찬홍은 미남 CEO라는 별명에 걸맞게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다. 리찬홍은 특히 스토리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아주 능한 인물로 유명하다. 몇 년 전 바이두 산하의 몇몇 화교 출신 임원들이 연봉 인상을 요구했다. 사실 리찬홍은 이미 그들에게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있었지만 회사에 대한 그들의 공헌도는 미미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실리콘밸리에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더 많은 대접을 해주길 바란 것이었다. 리찬홍은 비공식적인 자리에 그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한 분 한 분 100% 최선을 다하신다면 전 여러분께 100% 이상의 연봉을 드릴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회의 참석자들은 더 이상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기색이었다. 그러자 리찬홍이 말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일 이야기는 접어두고 제가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은퇴를 앞둔 한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장에게 이제 그만 편안히 집에서 좀 쉬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장은 이런 인재가 떠난다는 게 너무 아쉬웠죠. 그래서 이 연로한 건축가에게 마지막 한 채만 더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고 건축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기간 동안 건축가의 마음은 이미 현장을 떠나 있었습니다. 자재를 고르는 것도 대충대충 했고 어느 것 하나 성심성의껏 하는 일이 없었죠.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낄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결국 집이 완성되긴 완성되었습니다. 이 건축가는 이제 떠나면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장이 새 집의 열쇠를, 그러니까 건축가가 지은 그 집의 열쇠를 건축가에게 건네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은 당신 겁니다. 제가 퇴직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건축가는 조악하게 지어진 이러한 집을 보며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리찬홍은 이 스토리를 통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결과를 알려주었죠. 더불어 계속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대충 짓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소극적인 대응일 뿐이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도 최대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채 자신이 얼기설기 지어놓은 집에서 고통받게 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이후 이 고위 관리자들은 더 이상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았고 리찬홍은 전과 다름없는 대우를 해주었다고 하죠. 어떠십니까? 더 집중이 좀 잘 되시고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잘 느껴지시지 않나요? 무미건조하게 그냥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 그렇구나 하고 끝인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실리콘밸리에 대한 배경 지식을 설명을 해주고 리찬홍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시면서 이렇게 리찬홍이라는 인물이 한 행동에 대한 설명을 잘 엮어서 만든 스토리를 우리가 듣게 되면 정말 이게 잘 와닿고 잘 만들어져 있구나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겁니다. 이러한 문장 자체도 이 책의 이 부분 자체도 정말 스토리텔링이 잘 적용된 그런 문장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스토리텔링 기법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에도 정말 뛰어날 것이고 스스로의 영역을 확장하는 데에도 분명 재능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네, 다음은 마윈의 연설인데 알리바바의 마윈의 연설인데 한번 보시죠. 중국에는 아주 위대한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측천무우는 사업 수완이 무척 뛰어났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남자를 잘 파악하고 잘 요리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성과 남성을 비교하며 누가 더 강한지 끈기가 있는지 따지려 드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측천무우는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봉건사회에서 여성으로 태어나 천하를 다스렸다는 것은 보통의 능력과 수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측천무우의 수완은 계략이 아니라 타고난 것이었습니다. 모의천하, 다시 말해 어미의 마음으로 백성을 보살필 수 있는 천성을 타고나야만 남성을 굴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남성은 대장부 스타일의 여인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측천무우를 아주 위대한 여인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은 여성다워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만큼 비워집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상대적이고 대칭적입니다. 남성들의 세상이 이만큼이면 여성의 세상도 그만큼입니다. 남성이 가진 능력이 이만큼이면 여성도 그만큼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때론 스스로를 옥죄입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성실히 자신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저는 알리바바의 여성 임원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우선 아주 귀엽고 인생을 알며 남성을 요리할 줄 아는 여성이면 좋겠습니다. 외부 사람들 앞에 아주 재미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둘째로 전문성이나 성실성도 어떤 남성에게도 전혀 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본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성이고 행복한 여성입니다. 알리바바의 모든 여성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길 바랍니다. 여성은 더 여성답게, 남성은 더 남성다워져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알리바바의 회장 마윈의 연설인데 역시나 잘 만들어진 스토리텔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윈의 이 연설은 스토리도 정말 잘 담겨 있지만 여성 직원들을 향한 애정이 담긴 훈계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공감도 끌어내는 마윈은 청중으로 하여금 잠재적으로 자신이 요구하는 바를 받아들이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여성만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잘할 수 있다. 남성과 비교해서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말이죠. 마윈이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이 된 이후에는 이렇게 스토리를 담아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강하게 꽂히게 만드는 이야기 능력도 정말 큰 몫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한 대로 듣는 상대방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배경 지식, 인물, 행동을 잘 구성해서 원하는 바를 진정성 있게 호소할 수 있는 스토리를 구성해야만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생활하시다가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스토리텔링 기법을 구사해보고 싶으실 때 오늘 들으신 것을 잘 적용하셔서 효과적인 의사전달이 되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더 자세하고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의 일독을 한번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